어머님,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이순덕 씨는 67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박지영에 관한 이야기이죠. 순덕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알았다. 민준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 뚝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순덕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배추가 주렁주렁 널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김장철이니 바빠질 참이었죠. 또 거절당했어? 옆집 김옥순이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러게. 손주 얼굴 본 지가 언제야? 벌써 2달은 됐나? 아이고, 며느리가 참. 당신 같은 시어머니 어디 또 있어? 간섭도 안 하고 돈도 안 달라 하고. 순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뭐, 에이, 그래도 그렇지. 명절 때도 안 오라고 하고 손주 돌잔치 때도. 돌잔치.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석 달 전 손주 민준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돌잔치는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야지.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친구들도 오고 회사 사람들도 오는데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시골에서 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순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오면 창피하다는 뜻이겠죠. 알았어. 그럼 나는 안 갈게. 네, 죄송해요, 어머님. 대신 나중에 민준이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돌잔치 날 집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첫 손주의 돌상을 차려주지 못한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우연히 본 것이었죠. 돌잔치 다음 주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를 특급 호텔 뷔페에 데려갔더군요. 우리 엄마 수고했다고 호강시켜드렸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를 보는 얼굴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그날도 대학 동기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들, 있잖아. 친구 수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교직 30년 하시고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퇴직금이 1억 2천 넘게 나왔대. 그래서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주신다고 하셨어. 헐, 대박, 부럽다. 민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간호사 하셨는데 지금도 연금 나오시거든?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래서 우리 애 대학 등록금은 시어머니가 내주신대. 와, 진짜 좋겠다. 혜진이 우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대기업 다니셨잖아. 퇴직금이랑 연금 합쳐서 월 300 넘게 나오신대. 그래서 우리 집 사는데 보탬도 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셔. 지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김치 장사하셔. 김치 장사?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응, 시장에서 김치 파시는데 뭐 그냥 그러시더라. 아, 그래도 건강하시면 다행이지 뭐. 친구들의 위로 섞인 말투에 지영은 더 속이 상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한테 도움받는데 나만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우울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결혼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아, 시어머니한테 절대 깔리지 마. 시댁이 부자면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장사나 하시는 분이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 너만 손해야. 그때는 엄마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갔습니다.
게다가 지영은 작년에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습니다. 동기들은 다 과장이 됐는데 자기만 대리로 남았죠. 상사한테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박 대리 육아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야근도 못하고 출장도 못 가고 이러면 승진은 어렵지. 그날 밤 지영은 남편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부탁하기 미안한데 우리 엄마는 시골에 계시잖아. 윤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덕아, 장 보러 가자. 새벽 5시 옥순이의 목소리에 순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금방 갈게. 순덕 씨는 30년 넘게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시장에 나가죠. 아니, 당신 이제 그만 좀 쉬어. 나이가 몇인데? 옥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운동 삼아 하는 거야. 운동은 무슨, 김치 공장도 있으면서. 순덕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순덕 씨가 단순히 김치나 팔아서 먹고 사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순덕 사장님, 이번 달 물량 확정됐어요. 대형마트 납품 계약도 연장됐고요. 공장장 김 과장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직원들 보너스 좀 두둑하게 챙겨줘. 네, 사장님. 순덕 씨의 순덕내 김치는 연 매출 30억의 제법 큰 식품 회사였습니다. 대형마트 3곳에 납품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인기 만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김치 장사하신대요. 좀 그렇죠?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골집에 왔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아니, 진짜 창피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절대 말 못해요. 우리 시어머니 김치 장사꾼이라고. 그 말을 듣고도 순덕 씨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순덕 씨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김치 공장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서울 강남에 2채, 분당에 1채.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8억. 다른 자산까지 합치면 50억은 좋게 넘는 재산이었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돈 달라고 할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뭐해.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게 좋지. 그게 순덕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윤호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지영이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민준이 좀 맡기자고 말씀드려. 나 이번 달에 승진 평가 있다고. 윤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7세.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나이인데 손주 육아를 떠맡으라고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아내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지영은 작년에 승진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 자주 울었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육아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윤호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아파트 대출금은 매달 250만 원씩 나가고 자동차 할부금에 카드값까지 월급 450만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고정 지출로 빠져나갔습니다. 윤호 씨,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된 거예요? 목표 대비 70%밖에 안 나왔는데?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다음 달, 이번에 보너스 기대하지 마요. 이 실적으로는, 윤호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보너스가 없으면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갚지?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연락했어? 아직? 왜 아직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아. 근데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수진이네 시어머니는 70인데도 손주 봐주시던데 우리 어머니는 67이잖아. 아직 젊으셔.
윤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미안했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가 3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엄마, 이 돈은 괜찮아. 너 결혼하는데 쓰라고 모은 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고장난 텔레비전을 수리해가며 쓰고 그런 엄마한테 손주 육아까지 떠맡으라고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아내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오빠가 나 편을 들어야지 시어머니 편을 들면 어떡해? 나 편은 무슨? 엄마도 내 엄마잖아. 그래도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정이. 윤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돌잔치 이후 2달 만에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저랑 윤호 오빠가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만 부탁드려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순덕 씨는 당장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할머니가 잘 봐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토요일 아침 아들 내외가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잘 부탁해요. 그래, 걱정 마.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잘 볼게. 아들 윤호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려서. 아니야, 괜찮아. 손주 보는 게 어디 힘들겠니? 며느리는 그새 차에 타 있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그럼 다녀올게요. 차가 떠나고 순덕 씨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할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덕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순덕 씨는 민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마당에서 놀고 맛있는 것도 해먹이고 밤에는 재우면서 자장가도 불러줬죠. 일요일 저녁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잘 있었어요? 그럼 잘 놀았지. 밥도 잘 먹고. 다행이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바빠서요. 내일 출근해야 하거든요. 며느리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이 소파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건 지영아, 휴대폰. 순덕 씨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떡하니 보였습니다. 순덕 씨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죠. 순덕 씨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친구 수진 이번 주말 어땠어? 며느리 지영 아, 진짜 개꿀이었어.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우리 부부끼리 제주도 다녀왔어. 키읔키읔키읔. 그 순간 순덕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주도? 순덕 씨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수진 대박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는 뭐라 안 하셨어? 지영 급한 일 있다고 했지 뭐. 어차피 시골에 혼자 사시니까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더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그래도 이틀이나 맡기면 힘드셨을 텐데 유유. 지영 애인 뭐. 할 일도 없으신데 손주나 봐드리는 게 효도지 키읔키읔. 순덕 씨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할 일도 없으신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 키읔키읔키읔키읔 너 진짜. 지영 솔직히 시골에서 김치 장사나 하시는 분이 손주 봐주는 것밖에 할 게 뭐 있어? 우리는 맞벌이에 바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순덕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수진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키읔키읔. 지영 시어머니면 뭐해. 촌스러워서 밖에도 못 데리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회사 사람들이 시댁 어디냐길래 그냥 시골이라고만 했어. 김치 장사한다고 말 못하겠더라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순덕 씨의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너무 세게 움켜쥐는 바람에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휴대폰 주세요.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덕 씨가 뭘 봤는지 아는 눈치였죠. 순덕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게 됐어. 순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잘 데리고 가.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오해 아니야. 순덕 씨는 돌아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내 진심 잘 봤어. 어머님, 그만 가. 이제 다시는 민준이 맡기지 마. 나도 귀한 내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으니까.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채 민준이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순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순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치 장사나 하시는 분, 손주 봐주는 것밖에 할 게 뭐 있어. 촌스러워서 밖에도 못 데리고 다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덕 씨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김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좌판에 김치 몇 포기 놓고 파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와중에도 사업은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작은 공장을 세우고 직원을 고용하고 대형마트와 계약하고 이제는 연 매출 30억의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처음엔 작은 건물 하나, 그 다음엔 조금 큰 건물. 그렇게 지금은 세 채의 상가 건물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돈 달라고 할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뭐해.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게 좋지. 그게 순덕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돈 없고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였죠. 순덕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잔액 18억 4,739만 2,244원. 18억. 다른 통장들까지 합치면 50억은 좋게 넘었습니다. 순덕 씨는 통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숨기고 살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결심했습니다. 건물 한 채는 민준이 명의로 증여하기로. 손주는 미워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는 용서 못해. 그게 순덕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 씨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해. 네. 사장님,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쉬고 싶어. 대신 전문 경영인 알아봐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장님, 회사는 계속 키워나가되 내가 직접 안 나가도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제주도 집 알아봐 주세요. 제주도요? 갑자기? 바다 보이는 곳으로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 15억 안쪽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상가 건물 하나를 제 손주 명의로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손주분이 미성년자시죠? 네, 이제 돌 지났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순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손주 보겠다고 애걸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갈게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일주일 만이었죠. 왜? 순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아니, 그냥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안 돼. 나 바빠. 이사 준비하느라. 이사요? 어디로요? 제주도. 제주도요? 거기는 왜요? 내 맘이지. 너랑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제주도는. 갑자기는 무슨.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하지만 민준이는요? 민준이는 누가 봐요? 너희가 봐야지. 부모잖아. 저희는 바쁘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바빠. 이제 너희의 못 봐줘.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촌스러운 김치 장사꾼한테 뭘 바라는 거야? 할 일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보셨어요? 그래, 다 봤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 맞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어머님, 순덕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하지만 이대로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2주 후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정말 가는 거야? 옆집 옥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보려고. 아이고, 우리 순덕이 없으면 내가 어떡해. 자주 놀러와. 제주도 좋아. 비행기표는 내가 사줄게. 두 사람이 얼싸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들 윤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죠. 왜 왔니? 엄마, 이사 도와주러 왔어요. 됐어. 이사업체 불렀어. 순덕 씨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민준이 좀 봐주세요. 저희가 정말 싫어. 어머님. 그때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왜 여기까지 왔어? 사장님, 계약서에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 새로 오신 전문 경영인분하고 인사도 시켜드리려고요.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장님,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덕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응, 나 순덕네 김치 사장. 네. 어머님이 사장님이세요? 며느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30년째 운영하고 있어. 연 매출이 얼마더라, 과장님? 올해는 32억 예상됩니다, 사장님. 32억?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김치 장사가. 장사 맞아. 큰 장사지. 대형마트 3곳 납품하고 온라인 매출도 장난 아니야. 직원만 50명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왜 말 안 했냐고? 말해서 뭐해? 어차피 너희는 나를 촌스러운 김치 장사꾼으로밖에 안 봤잖아. 순덕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이것 좀 봐. 부동산 등기부등본 3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건물들. 서울 강남에 2채, 분당에 1채. 월 임대료만 1,500만 원 넘어. 1,500만 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자산으로 따지면 50억 넘어.
김치 공장까지 합치면 더 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순덕 씨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제주도 가서 호강하면서 살 거야. 바다 보이는 집 샀어. 15억짜리. 15억? 응. 넓고 좋더라. 거기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는 무슨, 너희는 나한테 돈 없는 시골 할머니가 필요했던 거잖아. 손주나 봐주는.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이 좋아서 돌잔치에 오지 말래? 좋아서 명절에 오지 말래? 좋아서 회사 사람들한테 나 얘기 숨겨? 창피해 죽을 것 같다며?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단단히 타일렀어요. 다시 한 번만. 윤호야. 순덕 씨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게 너도 결국은 나를 그렇게 본 거잖아. 돈 없는 시골 엄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마누라 하는 짓을 내버려뒀겠지. 아니에요, 엄마. 됐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사장님,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덕 씨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는 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네, 사장님. 전문 경영인으로 모신 최영수 사장님이십니다. 삼성식품 출신이십니다. 잘 부탁해요, 최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회사 더 키워놓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회사는요? 회사는 누가 물려받아요? 순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내가 물려받게? 아니. 그게 아니라 윤호 오빠가 아들이니까. 아들이면 뭐해? 나를 무시했는데. 어머님, 회사는 직원들이 운영하고 나는 배당금만 받을 거야. 그 돈으로 제주도에서 편하게 살고. 그럼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누가? 며느리의 질문에 순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한테 말 안 했지. 강남 건물 하나는 민준이 명의로 증여했어. 어제 등기 넘어갔어. 네.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민준이 명의로요? 그래.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시세가 12억 정도 되나? 월세가 500만 원 나와. 민준이 성인 될 때까지 내가 관리하다가 20살 되면 넘겨줄 거야. 어머님, 그건 손주는 미워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는 용서 못해. 순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재산 물려주는 건 내 마음이야. 너희 몫은 따로 있어. 얼마나 되는데요? 며느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법정 상속분만큼. 그것도 윤호목만. 너는 며느리니까 상속분 없어. 어머님,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거나 조카들한테 나눠줄 거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네, 어머님. 나는 촌스러운 김치 장사꾼이 아니야.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사업가야. 죄송해요. 그리고 나는 손주 봐주는 것밖에 할 게 없는 할머니가 아니야.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거야. 순덕 씨는 이삿짐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가봐. 나 바빠.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그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어머님, 지영 씨, 일어나.
보기 안 좋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를 돈 없는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내가 돈 많다는 거 알았으니까 반성하는 거잖아. 내가 정말 가난한 시골 할머니였으면 지금도 무시했겠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덕 씨의 말이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일어나. 이제 그만해. 순덕 씨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외침에도 순덕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옥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 순덕아. 저런 며느리한테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어. 그래. 응. 민준이한테 건물 준 것도 잘한 거야. 손주는 죄가 없잖아.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보고 싶을 텐데. 나중에 크면 민준이가 알아서 할머니 찾아올 거야. 걱정 마. 그날 저녁 순덕 씨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넓은 거실과 아늑한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 여기가 내 집이구나. 순덕 씨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민준이가 자꾸 할머니 찾아요. 한 번만 봐주실 수 없으세요? 순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어머님, 제발이요. 민준이가 매일 울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니까. 어머님,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민준이는 크면 알아서 할머니 찾아올 거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지영 씨. 순덕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게 바로 내가 5년 동안 해온 일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이제 알겠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일 없는 시골 할머니가 손주나 봐드리는 게 효도라고 했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미안하면 다야. 늦었어. 이미 다 늦었어. 순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 달 후, 엄마, 아들 윤호가 혼자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지영이는? 집에 있어요. 민준이 봐야 해서. 순덕 씨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와, 집 정말 좋네요. 그렇지? 바다도 보이고.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됐어, 윤호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왜? 민준이 육아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대요. 순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엄마, 윤호야, 엄마는 이제 너희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하지만 민준이는요? 순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내년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여기로 보내. 혼자? 정말요? 응. 손주는 미워할 수 없어. 하지만 너희는 안 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지영이는 오지 마. 민준이만. 그리고 내가 데려다주고 내가 데려가. 지영이 얼굴은 보기 싫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달 후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민준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할매, 민준이가 순덕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순덕 씨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민준아,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응.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한 달 뒤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잘 가. 엄마. 뭐? 지영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이제 너희 부부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네, 엄마. 아들이 떠나고 순덕 씨는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바다 구경시켜줄게. 좋아. 한 달 동안 순덕 씨는 민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밤에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할매, 나 할매가 제일 좋아. 할매도 민준이가 제일 좋아. 민준이를 보내는 날 순덕 씨는 아쉬웠지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보내.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호야. 네. 민준이 잘 키워. 엄마한테 효도할 줄 아는 아이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순덕 씨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순덕 씨,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제주도에서 사귄 친구 영희가 물었습니다. 흑돼지 먹을까? 좋아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민준이가 왔고 겨울방학에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에 2번, 한 달씩 손주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덕 씨는 충분했습니다. 할매, 나 내년에 학교 들어가. 정말? 우리 민준이 벌써? 응. 할매,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할매한테 효도할 거야. 순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할매 믿어. 18장 2년 후.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아들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왜? 지영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무슨 일이야? 지영이가 계속 엄마 재산 얘기를 해요. 민준이한테 건물 준 것도 불만이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게 얼마냐고. 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엄마는 아직 건강하시고 엄마 재산은 엄마 거잖아요. 그런데 지영이는 자꾸 그 얘기만 해요. 건물은 우리가 받을 거고 회사 지분은 어떻게 할 거고 심지어 민준이 건물도 나중에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윤호야. 네, 엄마. 엄마 재산은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너한테 줄지 사회에 환원할지 그건 엄마 마음이야. 알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엄마는 어떻게 하든 존중할게.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민준이만큼은 잘 키워. 그게 엄마 유일한 부탁이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마지막 장. 순덕 씨는 제주도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 3년 동안 며느리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했고 민준이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방학 때마다 제주도로 왔습니다. 할매,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네. 할매 덕분이야. 할매가 공부하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순덕 씨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매는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일 좋아. 할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준아. 순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바다가 여전히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이혼한 뒤에도 민준이 건물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할까요? 순덕 씨에게는 이제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무시당하며 살지 않아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순덕 씨는 행복했습니다. 잘 살았어, 나. 순덕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